안녕하십니까. 신의 한수의 신혜식입니다. 여론조사 결과 청와대의 민간인 사찰과 관련해서 특검을 해야 된다는 주장이 높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전옥현 전 국정원 제1차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다행스럽습니다. 예. 근데 이 여론조사를 믿을 수가 없어요. 더 높아야 되는데 말이죠. 사실은 이거 분명히 의혹이 있으니까 여론조사 마사지라고 그러잖아요. 막 속이는 거. 지금 그런 게 계속 벌어지는 것 같아요. 어쨌건 다소 높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론조사 결과 발표된 내용을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이번 여론조사는 리얼미터가 한 건데요. 바로 오늘 오후에 공식적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청와대 특검반의 그 민간인 사찰과 관련된 의혹 아주 일파만파 많이 그동안에 커져왔는데요. 이것과 관련해서 여론조사 결과는 전체적으로는 여론조사 이 민간인 사찰 관련해서 특검을 해야 된다는 의견이 45.7%입니다. 그리고 특검을 할 필요가 없고 먼저 검찰 수사를 지켜보자. 이런 의견이 이제 41.6%. 그래서 한 4% 정도로 특검을 해야 된다는 주장이 더 많은 걸로 나타났고요. 이거를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특검을 해야 된다는 의견은 주로 20대 그리고 50대하고 60대에서 특검 찬성을 지지했고, 그리고 30, 40대에서 특검 도입에 반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하자면 보수냐 진보냐 중도냐 하는 정치 이념에 따른 그런 그 찬반 비율을 보면 보수층에서는 64.7%가 찬성을 해서 반대하는 23.7%의 한 3배 정도로 압도적인 그런 그 특검 도입 필요성에 동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진보는 반대하는 것이 55%, 찬성이 36.4%로서 한 20% 정도로 더 반대가 많고, 이제 또 이제 지금 이 우리 정치판의 중요한 그런 변수 중에 하나로 등장한 중도 세력이 있지 않습니까? 중도 세력은 팽팽합니다. 찬성을 하는 사람들이 45.8, 그리고 반대하는 게 반대가 45.8이고 찬성하는 게 43.8%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제 팽팽한 상황인데요. 이거를 갖다가 이제 해석을 간단하게 한다면 여러 여론조사 기관에서 수시로 여론조사, 대통령 지지율 여론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대통령 여론조사 할 때 지지층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반대층이 아주 선명하게 요즘은 대립이 딱 되거든요. 그리고 옛날에 중도층이 이제 현 정부에 대한 지지 계층으로 거의 자리를 굳혀가고 있는데, 여러 가지 최근에 이런 국정 그런 혼란상과 관련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등을 돌리고 있는 게 여론 지표상으로 많이 나왔잖아요. 그것이 그대로 나타났다. 그래서 대통령을 지지하는 이 진보와 보수가 극명히 갈렸고, 그리고 연령별로 20대가 등을 돌렸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번에 특검법 그런 찬성 여부에서도 20대가 등을 돌린 게 확실히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이거 최근에 몇 주 사이에 나타난 20대의 특성을 보면 20대가 현 지지층에서 이제 완전히 결별에 나간 것이 맞다. 저는 그래서 이제 우리 정당의 경우에 자유한국당의 경우에 이제 젊은 20대층, 30대층에 대한 그런 지지율이 굉장히 낮잖아요. 이럴 때일수록 청년들에 대한 정치적인 접근 여건이 좋아지는 거 아니냐. 그래서 청년들한테 단순하게 당리당략적으로 접근하면, 청년들은 요즘 너무 똘똘해가지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기성세대에 대한 어떤 불만과 비판이 쌓여 있잖아요. 그래서 보다 더 큰 틀에서 국가 발전 비전 같은 걸 제시하고, 또 청년들의 장래와 관련된 청년 20대, 30대 초반층들과 관련된 어떤 개인의 미래 비전, 이런 것들을 함께 보여줘가지고 이 절대적인 지지층으로 이렇게 데리고 이렇게 모셔올 수 있도록 많은 정책 개발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절호의 타이밍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변화된 모습은 보이고 있고요. 그러나 아직 미진하다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여론을 환기시키는 작업, 또 올바른 여론을 전달하는 작업을 분명히 해야 될 텐데 40% 좀 넘는다. 특검의 찬성. 근데 민간인 사찰 굉장히 중요하고 이건 잘못된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건 바로 잡아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특검이 필요할 텐데 국민들이 생각하는 부분에 있어서 아직 절반 이상이 못 되다 보니까 민주당이 말이죠, 특검에 미적거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진실을 알리는 작업을 꼭 병행할 그런 자유한국당이 좀 앞장서서 드루킹 특검은 김성태 원내대표가 단식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좀 강하게 싸울 필요가 좀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간에서도 이 자유한국당이
대한정당으로서 자리 잡으려면 비판과 견제의 수위를 제대로 국민들한테 말하자면 알릴 수 있는 방법을 택해야 된다. 이런 그 소리가 많이 나와 있는 것 같고요. 지금 이거 예를 들어서 여론조사가 생각보다 민간인 사찰의 민감성에 비해서 별로 이렇게 아직은 여론이 호응이 그렇게 생각보다는 낮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오늘 또 우리 자유한국당과 그리고 바른미래당 그리고 이제 여당 원내 대표들이 회동을 했거든요. 그 회동에서 이 바른미래당이라든가 자유한국당의 원내 대표들이 이제 여당 대표한테 주장한 게 뭐냐면 이번에 김태우에 대해서는 특검법이고 신재민 사무관에 대해서는 청문회를 하자. 기저귀도 소집해야 되고. 근데 이걸 여당이 아예 그냥 별로 혐의를 하려고 안 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야당 측의 일관된 주장은 뭐냐면 이번에 김태우 수사관과 관련해서 청와대 압수수색도 하고 그랬는데 이거 뭐 셀프 압수수색밖에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제대로 하려면 특검밖에 없고 그리고 이번에 이제 그 특감반 이런 비리 문제에 대해서도 청와대가 조국 민정수석이라든가 그다음에 임종석 비서실장에 대한 컴퓨터, 핸드폰 이런까지 이 강제 수사를 해야 되는데 이런 것이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그러니까 야당의 입장에서는 이 민간인 사찰에 대한 제대로 된 수사 결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그래서 반드시 특검법을 해야 된다. 이런 논리로 여당 대표를 이렇게 좀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여당이 지금으로서는 어쨌든 다수당이지 않습니까? 네. 여당이 움직여줘야 이게 되는데 현 국면에서는 여당이 이렇게 특별하게 움직일 그런 필요성도 별로 못 느끼고 있고 그런 아예 협상 자체에 굉장히 소극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어떤 그 뭐라 그런가 결정적으로 이렇게 특검으로 이렇게 몰고 갈 수 있는 다른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니까요. 좀 더 앞으로 지켜봐야 되겠지만 자유한국당이 지금부터라도 싸워가는 모습을 보여야 되지 않겠나 싶고요. 민간인 사찰뿐만이 아니라 청와대 인사 개입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게다가 기재부에 터진 신재민 이 폭로도 엄청나게 파급 효과가 있거든요. 젊은 사람들 굉장히 지금 분노하고 있는 현실이란 말이죠. 그렇습니다. 여론조사에서 젊은 층들이 이게 반영된 거는 신재민 그 폭로도 굉장히 상당 부분 큰 파장, 그 다음에 여권의 신재민에 대한 공격도 큰 파장을 줬다고 보는데 어쨌건 이 사건 민간인 사찰 우리 사회에서 뿌리를 뽑아버려야 되는데 이거 특검 아니면 해결하기 어렵단 말이에요. 예. 그런 걸 우려해서 이제 오늘 또 이제 자유한국당에서 이런 그 고발장을 이렇게 많이 내가지고 청와대 관련 인사들에 대한 여러 가지 법적인 그런 조치를 이렇게 취해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네. 이제 앞에서도 얘기했지만은 조국 수석이라든가 임종석 실장 이런 분도 있지만은 이번에 이제 그 국회 운영위원회가 열렸잖아요. 네, 네. 우리 국회 운영위원회가 열렸는데 거기에 조국 수석하고 임종석 비서실장만이 이렇게 참석해서 발언했지 다른 그 연결고리 중요한 발언을 할 수 있는 중요한 그 이 결제 라인에 있었던 사람들에 대한 운영위에서의 어떤 출석 발언은 전혀 없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회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이 사건의 진상을 파악하는 데는 굉장히 한계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반드시 특검이 이루어진다. 이런 이제 주장을 한 것이고 또 인사 문제와 관련해 갖고는 오늘 그 육군 참모총장 현직 육군 참모총장과 청와대 인사수석실의 행정관 이런 그 접촉이 상당히 좀 부적절하다. 이런 데 대한 비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요. 그 행정관이 그 2급 비밀이나 마찬가지 정도의 그 비중이 있는 군 장성들 인사 기밀이 담겨 있는 자료를 잃어버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육군 참모총장을 별도로 만나가지고 그 상의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인사 문제. 이런 걸 가지고서 이게 과연 적절한 이게 접촉이냐? 과연 육군 참모총장이 1년 차밖에 되지 않는 그 젊은 변호사, 그러니까요. 그 일개 행정관 만나자면 만나고 나가서 만나고 이것이 군 그 장성 더군다나 육참 총장이면 최고의 그 고위 책임자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그 고위 장성이 행정관이 만나자고 해서 이렇게 금방 나가서 만나고 이런 거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또 이 언론 보도가 또 많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제 청와대가 이제 개편을 곧 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네. 또 내각도 개편하고 이런데 이제 인사 개편과 함께 더 중요한 것은 국민들한테 정직한 국정 운영. 그러잖아요. 잘못된 건 잘못된 그럼요. 인정하고 네. 이래야지 해명 일병도로 그냥 변명하는 수준이라고 국민들이 믿는
그런 해명만 하면 오히려 더 반발을 키울 수 있다. 그렇게 되니까 손혜원 같은 사건이 자꾸 벌어지는 그러니까요. 거예요. 예, 너무 뻔뻔해요. 예, 예. 이런 상황에서 말이죠. 어떻게 그 신재민 사무관을 이렇게 비하하고 말이죠. 양아치 짓이라는 표현까지 쓰고 말이죠. 이거 정말 심각한 문제인데 좀 전에 그 육군 참모총장과 행정관의 만남도 큰 문제거든요. 사실은 행정관이라고 해서 저희가 폄하하는 것이 아니라 인사 문제는 사실 청와대의 실무 담당자를 떠나서 고위 책임자와 함께 상의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이 직접 선임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사장님은 국정원에서 제 최고 책임자를 맡으셨으니까 청와대 행정관하고 이렇게 커피숍에서 이런 그 인사를 논한다는 게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비공식적으로 한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행정관하고 뭐 육군 참모총장하고 개인적으로 사적으로 굉장히 친해서 예. 이게 별도로 밥도 먹고 뭐 이렇게 하는 거는 그거 얼마든지 있을 수 있죠. 개인 그 사생활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군 인사 문제를 논의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럼 군수 인사 문제를 논으면 인사 문제의 그 비중이 이게 뭐 위관급, 영관급이 아니고 장성급 인사인데 그러니까요. 거의 정말 국가안보에 얼마나 중요한 영향을 주는 인사예요. 그럼 거기에 맞는 수준의 사람들이 만나야 되는 거예요. 예. 행정관이라고 해서 그 내용을 모르는 건 아니죠. 잘 알지만 그렇죠. 그 인사 문제를 논의하는 책임과 그리고 재량은 계급이 높을수록 많을 수밖에 없는 것이 그건 어느 나라나 공통적이거든요. 그럼 육군 참모총장은 이 의전적으로도 그러니까요. 레벨이 최소한도 인사수석이 돼야죠. 그렇죠. 그렇잖아요. 예, 포스타 최고 책임자면 인사수석이 인사에 청와대는 제일 책임자잖아요. 네. 둘 다 차관급 인사들이고 그런 계급상으로도 모든 공무원의 회의도 장관급 주재회의면 장관들이 가지 국장이 갑니까? 그러니까 똑같은 내용이 하더라도 그건 장관에 대한 예우고 장관이 토요하는 주제에 대한 리스펙트 측면이 있는 거예요. 네. 그 주제에 상응하는 책임 있는 그리고 나름대로 충분하게 정무적인 판단까지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요구하기 때문에 장관급 회의, 차관급 회의, 국장급 회의 계급이 정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공식적으로 청와대에서 지정한 회의가 아니라 하더라도 그 격에 맞는 사람이 가서 그죠? 예. 대통령의 어떤 생각도 충분히 전달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다음에 국방부가 이렇게 돌아가고 있다. 지금 대통령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다. 또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이렇게 보고 있다. 그래서 장성급 진급 볼 때 승진은 이러이러한 자질을 가진 사람, 이러이러한 경력이 가진 사람을 좀 발탁하는 게 좋겠다. 이래야 대화가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요. 그렇잖아요. 아니 담당관이 그 인사 문제 잘 몰라고 참모총장 불러낸다? 이거는 참모총장에 대한 예의가 아니에요. 아니, 참모총장이 장관, 그 행정관한테 설명하는 사람입니까? 그래, 인사참모부도 있고, 인사사령부도 있어요. 그러니까 격에 맞게 나와요. 거기 맞게 그 인사부처가 국방부에 다 있어요. 거기 인사사령부 밑에 국장도 있고, 과장도 있고, 서기관도 있고 다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럼 그런 사람들한테 인사를 잘 모르면 제대로 교육을 받든가 설명을 받든가 해야죠. 그거 뭐 월요일 날 가든가 금요일 날 가든가 해야지. 꼭 하필이면 일요일 날 그것도. 예.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문서 분실 사고가 나오는 게 그렇게 기강이 해져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맞아요. 예, 그래서 인사 문제는 인사가 만사라고 하잖아요. 맞습니다. 인사가 잘 돼야 그야말로 사명감과 충성심을 갖고 인사를 하는 것이죠. 그래야 사고도 안 터지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렇잖아요. 예. 그렇게 인사가 잘 돼야 말하자면 군 장성들이 대통령에 대한 충성심을 강하게 갖고 국가 보위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것이지 잘못된 인사라고 이렇게 후평이 나오면 그 승진한 사람들도 떳떳하겠어요? 아, 나는 자신 있게 내 능력껏 가만히 있었는데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인사에 승진이 됐다. 이런 그 자존심과 그리고 명예 이걸 가지고 일하는데 이렇게 자꾸 신문에 나오고 그러니까 이거 내 당당한 인사인데 이거 국민들이 아니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인데 나도 어떻게 이거 뭐 적당히 된 걸로 아는 거 아니야? 이런 또 오해를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인사 문제에 대해서는 첫째는 이제 보안이 철저하고 그리고 책임 있는 당사자들이 만나서 논의도 하고 그리고 가능하면 공식적인 성격에 맞게 논의를 해야 된다. 그래야 인사의 책임성이 따르고 뒷말이 안 나온다. 이런 걸 제가 지적하고 싶습니다. 게다가 커피숍에서 만났다는 것도 이해가. 그 옆에 사람들 다 들을 수 있잖아요. 그냥 도대체 이해 안 되는 네, 일을 이 옆에 정부가 하고 사람들. 있으니까요. 뭐 황당해서 이거 개구도 아니고 말이죠. 저희가 이걸 논평한다는 자체도 좀 정말 한심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공무원 네. 출신인데 이런 거 정말 얘기하고 싶잖아요. 정책을 네. 얘기하고 싶지. 그러니까 뭔가 좀 정책에서 잘못된 거를 얘기해야 되는데 네. 커피숍에서 만나고 또 인사자료는 잊어버리고 좀 청와대는 민간인 사찰했는데 우리 국민들이 깨어나지 못해갖고 아직 60% 70% 가야 되는 이 찬성 비율이 40%에 머물고 있고 하다 보니 답답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이제 앞으로 이제 인사를 바꾼다고 그러니까 다음에 새로 들어서는 청와대 내각은 정말 왜 대통령이 지지율 떨어지는지를 정말 그 심사숙고 검토를 거듭해가지고
단순하게 대통령의 지지를 올리겠다고 차원이 아니라 현 정부가 성공한 정부로 만들겠다. 그래서 현 문재인 대통령이 성공한 대통령으로 만들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좀 일 좀 했으면 좋겠어요. 대한민국 대통령이 자리 떠나가면 국민들한테 존중받는 대통령으로 남도록 그 우리 국민 모두가 노력해야 되지 않겠어요? 여야를 맞습니다. 떠나서. 맞습니다. 저는 그런 충정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네, 아유 오늘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하여튼 예. 국정원에서 최고위 책임자로 또 나오셔서 이제 유튜브 방송에서 막 맹활약을 하고 있는데 전옥현의 안보정론 TV가 지금 거의 이제 3만에 다가가는 놀라운 예,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예. 대단합니다. 신의 한수 구독자분들께서 많이 구독을 신청해 주는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전옥현 사장님이 좋은 정보 내주시니까 많이 보시는 거죠. 하여튼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 나라 꼴이 말이 아닙니다. 정말 이제 한심하죠. 좀 전에도 우리 차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행정관이 가면 행정관에 맞는 직급이 나와서 회의를 하고 그걸 참모총장에게 보고해야 되는데 참모총장이 커피숍에 가서 말이죠. 만나고 이건 정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예. 정말 한심한 나라 바로 잡아야 되겠습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할 수 있고요. 다음 총선에서 분명히 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동그랗게 올라가는 구독 버튼, 대한민국을 살리는 버튼이라고 생각하시고요. 꼭 눌러주시고요. 추천 버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댓글로 응원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